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4회차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은 기출문제 은행식입니다. 즉 많은 기출문제가 있었겠죠. 그 기출문제에서 한 50% 정도 약간 유사하게 또는 똑같이 출제하고 있다. 나머지는 좀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떨 때는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40% 정도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 문제도 그렇고요. 실기 문제도 주관식으로 보는 실기 문제 또한 바로 기출문제 은행식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교재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북 출판에서 출판하였고요. 그 다음에 나눔복지교육원 HRD eLearning.com입니다. 홈페이지가 그런데요. 거기에서 인강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인데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두 권입니다. 두 권인데 그러니까 전 2권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필기 기출문제집입니다. 하나는 기출문제집, 하나는 해설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필기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개 6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고요. 제가 대개 이제 과목을 100문제 나오잖아요. 5과목에 그다음에 20문제씩 100문제인데 여기에서 40%에서 60% 정도 출제가 되더라. 자, 유사하게 또는 똑같이 나오더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필기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6개년치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서 2021년도까지 6개년의 문제를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기 기출 문제에 그 앞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기출 문제의 이제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필기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기출 문제의 반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문제 패턴이 나올 때 약간 유사하게, 그러니까 사지선다인데 사지선다 중에서 2개의 지문은 똑같이 내고 2개 지문은 좀 바꿔서 출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임상심리사 1급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출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600문제의 문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의 관문, 실기입니다. 자, 실기에 대한 건데 실기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예상문제는 많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성해 드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가 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 모두 다 상담, 심리, 그 다음 지금 현직 임상심리사 1급으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분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구성도 하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상 문제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기 기출 경향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실기 기출 문제는
기억에 이어서 복원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기출 복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2009년도부터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실기 기출을 반영했다. 그래서 이 문제까지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문제집을 보면은 심리검사 파트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 파트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중복된 문제 빼버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연도별로 똑같은 중복된 문제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역순으로 쭉 2009년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모음이 있고 마지막에 로샤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에 이제 교육 신청을 하시면 여기에서 로샤 검사라든지 MMPI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가적인 강의들도 많이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교재도 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나눔복지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교육 구성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1급 시험에서 심리검사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실기 문제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로샤 문제가 많습니다. 로샤 문제가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안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 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좀 아셨을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서점에 S24나 교보나 여러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이 교재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 대한 설명들은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앞에 보면요, 시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험 정보, 인포메이션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심리사 1급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요. 이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산업기사거든요. 그래서 임상심리사 1급은 국가기술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아시죠, 여러분? 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냥 막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1급은 응시 자격이 조금 엄격하니까 잘 보세요.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아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받았거나 또는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분이나 취득 예정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임상심리사 1급 아래 2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2급 자격 취득 후에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실무 종사자라면 1급이 응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습 수련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 종사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응시 자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응시 자격과 관련돼서는 산업인력공단 전문 기술 자격이요. 국가기술 자격 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서류도 들어갑니다. 서류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꼭 여러분들이 물어서 준비하시기 전에 그걸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과목이 있는데요. 시험 과목은 임상심리사 2급하고 좀 다릅니다. 임상심리사 2급에서는 심리학 개론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심리학 개론이 없어요. 심리학 개론이 없고 심리연구방법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연구방법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고급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치료가 있는데 다 앞에 고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네 과목은 임상심리사 2급하고 똑같은데 고급이 들어가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 과목은 5과목입니다. 20문제씩 5과목에서 총 100문제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작년까지는 PBT 시험으로 봤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CBT 시험으로 봅니다.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들어가서 문제 체킹하면 답안지에 체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풀었다 그러면 답안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시험지를 갖고 나오신 PBT 방식이라면 지금은 이제 시험지를 갖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0분이 제한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PBT 시험은. 그런데 이번에 공고, 시행 공고 2022년 시행 공고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제한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제한 시간. 그래서 이 제한 시간은 이제 그때 시험장에서 이제 알려주겠죠. 알려줄 거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150분, 100문제니까 기본적으로 100분 이상은 줄 거예요. 한 문제당 1분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입니다. 실기는 기존대로 PBT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고 주관식으로 이제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고급 임상 실무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심리검사 문제예요. 고급 심리검사. 그 다음에 심리치료, 고급 심리치료 문제가 그 다음을 이룹니다. 그리고 뭐 자문 교육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20문제가 나오거든요. 20문제 3시간, 시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작성하는 연습, 그 다음에 암기와 이해가 됐다면 작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은 없을 거다. 3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합격 기준은 아시죠?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총 60% 이상을 득점해야 됩니다. 100문제입니다. 필기시험 100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을게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심리연구방법론이니까 임상심리연구방법론이 20문제거든요. 그러면 40%면 8문제 아닙니까? 8문제 밑으로 맞았다 그러면 과락이 돼버려요. 나머지 과목을 잘 봐가지고 60%가 넘었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 40%가 안 되면 이 한 과목 과락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락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기도 60점 이상입니다. 근데 실기는 과목이란 게 없어요. 실기는 과목이 없이 그냥 배점이 있거든요. 문항당 4점 배점, 6점 배점 이렇게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점에 점수를 매겼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을 때 내가 4점짜리를 다 맞았다 그러면 4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점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6가지를 쓰시오. 되게 그러면 6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6가지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6개가.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개를 정확하게 썼어요. 이게 부분 점수를 줍니다. 그럼 6개에서 2개를 못 썼잖아요. 그러면 4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분 점수를 줘요. 그러면 완전히 다 맞은 점수, 부분 점수가 합산되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기는 채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가지 쓰는 거나 4가지 쓰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 쓰면은 이게 점수가 안 되느냐? 아예 아닙니다. 부분 점수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지금 잘 이해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응시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임상심리사 1급 이 기출문제집, 필기기출문제집과 실기기출문제집을 론칭하는데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1급에 대한 것이 없다가 생기다 보니 수험서도 생기고 기출문제집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응시해보자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의 응시자를 보면 거의 2배 차이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필기 응시자가 841명이고요. 실기 응시자가 695명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022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합격률이죠. 합격률을 보면 필기 합격률을 보세요. 필기 합격률을 보면은
뭐 최근에 3년치만 보면 65%, 78%, 87%거든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왜? 필기 기출 문제집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교재가 나오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기출 문제 이것도 아시다시피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기출 임상 2급보다는 다르게 필기 기출 문제가 많이 안 보여요. 그만큼 누가 이제 워드로 쳐서 많이 안 올린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에 대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접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렇게 딱 교재로 나오다 보니까 접하기가 쉬워서 합격률이 높고 응시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실기 합격률을 보세요. 실기 합격률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9%예요. 3년 전에 9%고 그 다음에 66%고 자 2021년에 44%였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시험 문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좀 많이 반영해 주면은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나왔던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새로운 패턴이 나오면 이게 또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2번이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1년을 또 기다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면은 필기시험 합격 예정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이 돼요. 그래서 실기 보면 되거든요. 실기 보면 되는데 그 기간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기원하겠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기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기 출제 기준은 출제 기준이 이제 저기 뒤 출제 기준표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 분석만 잘하면 되니까요. 필답형이고요. 3시간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보면 고급 임상 실무에 심리평가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 심리평가가 심리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11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와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판서로. 그 다음 심리치료가 있는데 심리치료는 제가 이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8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8문제 정도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문교육 심리재활인데 여기서는 좀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심리평가거든요. 심리평가, 그 다음에 심리치료, 그 다음에 자문교육, 심리재활까지 해서 20문제가 세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기술 자격검정 시행 공고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의 내용을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교재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CBT 시험에 그 시험 시간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필기시험 볼 때 집체 시험장에서 한번 쫙 들어가가지고 뭐 토요일날 시험 보는 사람, 일요일날 시험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딱 한 번 보고 시험 딱 보고 나와요. 그럼 일요일날 또 들어가서 보고 나와요. 이렇게 이게 PBT 방식이에요. PBT 방식인데 CBT 방식은 그냥 컴퓨터로 보고 문제 보고 답 짓고 문제 보고 답 짓고 문제 보고 답 짓고 답안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에서 쭈르륵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마 접수를 할 때 이 시간대는 아마 접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부가 아침 8시 40분까지 입시를 완료하고 9시부터 시험을 봐요. 그 다음 2부는 11시 반, 3부는 1시, 4부는 2시 반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텀을 보면 1시간 반의 텀이 있어요. 그쵸? 1시간 반의 텀.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컴퓨터에 이제
그 시스템을 장착을 할 거 아닙니까? CBT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다.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더라고요. 큐넷. 큐넷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건데 자격 검정 CBT 웹 체험 서비스. 이게 딱 뜹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딱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험을 볼 때, 저도 시험을 많이 봐봤지만, 지필로 보면, 이렇게 볼펜으로 쭉 그어가면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보는 맛이랄까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학점은행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보거든요. 그 시스템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딱딱딱딱 보고 찍고 다 이제 제한 시간 안에, 제한 시간이 거꾸로 가요. 그럼 제한 시간 안에 답안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험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지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없죠. 문제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컴퓨터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출문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필기 기출문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업데이트 했다 하잖아요. 이제까지 쭉 기출문제에 6년 동안 업데이트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제 향후 계획이지만 필기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5개년치, 6개년치 했다고 했잖아요. 6개년치. 그러면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6년이었나요? 아까? 그러면 2015년, 14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구해서 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있는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필기 기출 문제는 공개가 안 돼요. 거기 나와요.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서 개인별로 문제가 다 상이할 수 있어서요.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CBT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필기시험 면제 기간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떨어지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든요. 자, 면제 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2022년 이 회에 응시 한번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CBT 시험이 1부, 2부, 3부, 4부 쭉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전에 떨어졌다. 그러면 또 오후에 본다. 그렇게 못 보고 딱 한 번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오케이. CBT 시험은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뭐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기출문제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못 구할 거예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스크린 모니터 화면을 보면요. 문제를 보고 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하고 체킹하고 그 다음 문제가 뜨거든요. 체킹하면 그 다음 문제가 뜨거든요. 그 다음 문제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보고 날 수가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 기출 문제를 더 많이 복원해 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2022년을 시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눔 복지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되셨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 일정은 우리가 4회거든요. 4회.
자, 사회인데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9월 14일에서 10월 3일 이렇게 잡혀 있어요. 시험 시행, 필기시험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 10월 3일. 예전에 날짜 하나로 나왔는데 이게 CBT 시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면접 시험이 있죠. 실기 면접 시험은 11월 19일에서 12월 2일로 돼 있는데 지금 11월 19일이 예정이에요. 11월 19일이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월 19일.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거를 적어드린 이유는 이제 시험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구나.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뭐 9월 14일에서 10월 3일이고 여기가 11월 19일이니까 이거 합격, 이거 바로 합격하셔야죠. 되셨으면 바로 합격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2개월이 남습니다. 2개월간의 텀이 생겨요. 충분합니다. 실기 대비에 2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2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있다. 그래서 이 2개월간에 열심히 해서 실기 시험까지 합격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연도 9월 달까지 9월이 뭡니까? 합격하면은 이게 면제되기 때문에 11월 달 꼬박 12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개월 준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여기 최종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종 합격은 12월 30일 되게 연말에 나오더라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연말에 나오니까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회에 우리 시험이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본 데이터에는 11월 19일로 돼 있거든요. 11월 19일 날 실기 시험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1차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12월 중순 정도, 16일 정도는 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을까,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는 CBT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CBT 웹 체험을 꼭 해보시길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단순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합격 전략. 자, 합격 전략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부터 이제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필기시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큰 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공고문에 있는 거 읽어드렸잖아요. 문제 은행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뭐겠어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됩니다. 제가 몇 % 정도 반영한다고 그랬죠? 직업상담사 시험 아시죠? 직업상담사 시험은요, 거의 80%까지 기출문제를 활용해요. 하지만 우리 임상심리사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최소 40, 최대 60%까지는 유사하거나 똑같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60%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40%밖에 안 나오면 합격률이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60%까지 나오면 합격률이 높아질 확률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어찌 보면 운도 따라야 된다. 내가 시험을 볼 때 40%가 반영되면 운이 없는 거고, 내가 시험 볼 때 60%까지 기출문제 은행에서 나왔다 그러면 운이 있는 거고,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이 없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합격 가능합니다. 자, 필기에서 5과목이 있습니다. 필기에서 5과목이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임상심리 연구 방법론. 임상심리 연구 방법론은 과락을 걱정해야 돼요. 과락 없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많이 안 맞으셔도 돼요. 과락 없도록 유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8문제 미만이면 과락이라고 그랬잖아. 2, 4, 8. 그러면 이거 12개 맞으셔도 돼요. 8개까지 밀리셔도 된다고요. 왜요? 과락 아니죠.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것을 다른 쪽에서 더 맞으시면 돼요. 그런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 심리연구 방법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게 통계거든요. 통계적인 부분인데 통계적인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고 단순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정도까지 정리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생각해야 돼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2개예요. 임상심리학이라는 것과 심리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상심리학 고급 뺄게요. 임상심리학 그 다음에 심리치료. 기출문제들을 보면 임상심리학하고 심리치료가 수월해요. 이 두 가지가 점수 받기가 수월하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이 돼야 돼요. 20문제에서 몇 개를 맞춰야 될까요? 전략 과목이 되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3개의 문제 정도는 틀려도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17개 정도 맞추셔야 돼요. 17개 정도. 2개 17개 정도. 충분히 가능해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 두 가지가 결코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과목 남았죠. 나머지 2과목은요, 조금 이제 힘든 과목이에요. 암기도 필요하고, 공부할 거리도 많고, 그게 바로 이상심리학. 고급 뺐어요. 자, 고급 이상심리학은 DSM-5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되는데 DSM-5에 많은 그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보면 여러 가지 것에서 골고루 나와요. 그래서 이상심리학은 암기가 필요하죠. 어떤 게 암기가 필요하냐면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그 진단 기준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들 뭐 연령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비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숫자 중에 그런 것들이 또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을 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심리검사죠. 고급 심리검사, 고급 빼겠습니다. 심리검사가 있어요. 이 심리검사는 잘 들으세요. 심리검사는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이 녀석은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부가적 강의들, 부가적 제공 강의. 쉽게 말하면 나눔복지교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기시험을 잘 보시라고, 필기는 기본이고 실기시험을 잘 보시라고 로샤 검사 강의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MMPI 강의도 제공해 드리고 다 이게 여기 심리검사 문제거든요. 특히 로샤 검사 거기에서 실기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 배점이 좀 높기도 하거든요. 같이 보셔야 돼요. 심리검사 이 2가지를. 그런데 지금 저는 필기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암기가 필요하고 이 녀석은 기초적으로 물론 암기도 해야 돼요. 심리검사의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암기사항이 있잖아요.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고 이것도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로딩이 좀 심하다 그랬어요. 공부할 것이 많아요 그랬어요. 자, 이거는 12개까지 밀렸어요. 여기는 17개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상돼요? 예상되잖아요. 몇 개까지? 자, 20개 문제 중에서 이상심리학 몇 개, 심리검사 몇 개. 심리검사를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심리검사 몇 개.
한번 여러분들이 100개 중에서 60%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60개. 다시. 총 100문제잖아요. 60개 이상이면, 정답수가 60개 이상이면 우선 합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더하면 34, 그 다음에 12, 그러면 48이 되잖아요. 나머지 12개밖에 없잖아요. 60개 이상 되려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생각할 때 이게 결코 쉬운 과목은 아니다. 물론 나 임상심리 경력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거 잘해요. 이상심리도 잘하시고 심리검사도 잘하세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임상심리학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 개인차는 제가 조금 우선 예외로 하고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것이나 또는 기출을 분석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13개까지 맞아도 돼요. 14개까지 할까요? 14개까지. 14개. 6개까지 그냥 밀리는 거죠. 그러면 28개 아닙니까? 28개. 그러면 76이죠. 평균 76점 맞은 거예요. 합격이죠. 물론 우수한 점수로 맞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 합격선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합격선 넘기고 또 실기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자, 필기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필기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실기로 넘어갑니다. 꼭 열심히 열공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게 2개 있다. 그게 바로 임상심리학과 심리치료, 이 2가지다. 이 심리치료는 나중에 그렇습니다. 8문제, 9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실기시험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공부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힘을 가장 빼는 거. 힘을 가장 빼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게 바로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이게 12개. 이거는 과락 조심해야 된다.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과락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상심리학, 고급 이상심리학하고 고급 심리검사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응시 경력을 보시면 응시 자격을 보면 경력자분들이 많아야 돼요. 경력자분들이잖아요. 경력자분들이면 이런 경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4개 이상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 때 좀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고 기출문제 보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내는 것이니까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눔복지교원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강의들 보면서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게 이제 실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4개씩 맞으면 여러분들 76점으로 필기 합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자, 이제 실기 이야기 할게요. 실기는 간단해요. 실기는 간단한데 실기 시험은 총 20문제가 나와요. 총 20문제. 근데 여기에서 몇 문제 이상 맞아야 된다. 그게 없어요. 이게 배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당 배점이 있어요. 다 틀립니다. 자, 문제당 배점이 있어요. 이 배점에서 문제당 배점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돼요.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이제 최종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여기 20문제를 분석했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리검사하고 심리치료예요. 심리검사하고 심리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12문제, 여기가 8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문제가 세팅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2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심리치료하고 여기 있는 심리검사, 이 2가지를 아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실기까지 합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실기 말씀드렸습니다. 실기는 부분 점수가 있다 없다? 있다. 부분 점수 포함해서 60점 이상해야 된다. 자, 어떤 분이 카페에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임상에 대한 문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답안지가 구성되어 있느냐. 제 기억으로는 여기 시험지가 있잖아요. 자, 시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답안지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되게 일반적으로 제출하고 나오거든요. 제출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아래에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딱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몇 가지 말고 그냥 설명하시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그냥 쭉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연필로 쓰면 안 되고요. 볼펜으로 써야 돼요. 자, 틀렸죠? 그러면 줄로 이렇게 그어야 돼요. 볼펜으로 쓰니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성 연습을 그러니까 하고 가셔야 돼요. 작성 연습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학에서 주관식 문제 내고 채점 매보면요, 막 악필들이 많아요. 악필들이 많은데 채점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글씨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채점자가 점수를 줄까요? 잘 안 줍니다. 이게 다 주관성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또박또박 손이 땀이 나겠지만 땀 닦아가면서 또박또박 누가 봐도 이 글자는 아다, 이 글자는 오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써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답안지를 채점하는 채점자가 딱 답안지를 받았을 때, 시험지 답안지를 받았을 때 첫인상이에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다니까요. 정성을 다해서 글씨 쓰는 것도 중요하다.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근데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 되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쓰라 그랬어요.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세 가지, 검사, 재검사법, 그 다음에 대안법, 그 다음에 반분법. 이게 큰 그림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큰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정확하게 세 개 썼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검사, 재검사법은 뭐가 중요하지? 똑같은 대상자를 똑같은 측정 도구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대상, 똑같은 측정 도구, 시간 간격.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런 식의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 나머지는 시험장에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서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아예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하면은 너무 소진돼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채점을 맬 때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것이 이 주관식의 실무 시험의 핵심적인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술용으로 길게 쓴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해서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짧더라도 정확하게 그게 팍팍팍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막 옆에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쓴다? 안 됩니다. 거기 안에서 최소한 끝내셔야 돼요. 거기 안에서 정확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부분들을 그 안에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지, 막 길게 쓰면은 점수 받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셨죠? 나중에 여기 실기 기출문제집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성한 거 보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적은 것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미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믿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면서 이해를 돕는 것이고, PPT로 이제 실기는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밑줄 치고 이 부분은 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상기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그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알았죠? 네, 실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학습에 대한 것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기에서 12문제, 8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에서 한 50% 정도는 좀 비슷하게 나온다? 아니요, 더 나와요. 실기는 조금 더 나와요. 60%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40에서 60은 필기시험 문제고, 자, 실기에서는 6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가 작성을 잘하면 합격할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기시험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합격률을 보시면 60%대가 나오기도 하고 40%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분들은 참 정리를 연습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좀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거고, 그런 작성 연습을 잘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눔 복지교육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와 주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일정을 보니까 9월 달이었었잖아요. 9월 달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커뮤니티 이제 임상심리사 자격증 교육원이라는 그 커뮤니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공간이나 나눔복지교육원 홈페이지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